책 읽기 좋은 날 북새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요 야경을 생각보다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때는 조금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야경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사실 불을 끄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럼 불을 완전히 끄면은 여기가 너무 까매지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만족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하늘바라기님이신가? 그 뒤에 의자 편안하게 앉으시지라고 했는데 왜 사람이 그래져요? 자기가 편한 데가 있으면 의자가 있어도 그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늘바라기님 말씀처럼 의자에 한번 앉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4가지 신성한 비밀 심호흡을 많이 따라 하셨더라고요. 답답하고 그리고 좀 차분하고 싶고 짜증나는 일 있고 했을 때 이런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8번인가 그렇게 하라고 추천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울 싱크라고 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좀 저한테 익숙해지고 이번 영상 말고 그 다음 영상쯤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전 세계 CEO와 오피니언 리더의 마음을 사로잡은 신비하고 감동적인 의식 변형의 기술 이렇게 써 있어요. 4가지 신성한 비밀 볼게요. 지금부터 우리는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 당신의 의식을 강하게 만들 신성한 비밀 4가지를 알려주려고 한다. 당신은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가?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을 이해하는데 불교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한 편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보길 바란다. 예스미 스님과 예스미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노미 스님. 예스미 스님과 노미 스님은 마을에서 절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 절로 돌아가는 길목에는 강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그 강가에서 한 여자가 울고 있었다. 예스미 스님이 그 여자에게로 다가가 왜 울고 있는지 묻자 여자가 말했다. 우리 아가한테 가야 하는데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집에 빨리 가야 하는데. 아기가 밤새도록 엄마를 찾으며 울 것을 알기에 여자는 발을 동동 굴렀다. 예스미 스님은 여자에게 자신이 업고 건네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를 업고 강을 건넜고 여자는 예스미 스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스님은 계속 가던 길을 갔다. 두 스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는가 싶더니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어색한 침묵이 이어진 채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침내 노미 스님이 입을 열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격양되어 있었다. 예스미 스님, 스님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압니까? 예스미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알고 있습니다. 노미 스님이 이어서 말했다. 스승님이 여자는 절대 쳐다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여자와 말까지 섞으셨어요. 스승님은 여자와 절대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만지기까지 하셨어요. 스승님은 여자를 절대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스님은 여자를 업기까지 하셨어요. 예스미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를 30분 전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스님은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계십니까? 이 이야기 속 두 스님의 의식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내면의 2가지 의식 상태를 보여준다. 살면서 우리는 매 순간 괴롭거나 혹은 괴롭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 괴롭지 않은 상태를 아름다운 상태라고 하자. 괴롭지 않으면 인생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괴로움이라는 말이 불편하다면 스트레스라고 바꿔보자.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긴장 상태를 뜻하지만 화, 두려움, 외로움, 좌절도 모두 스트레스 상태이지 않은가? 괴로움은 그 모든 상태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는 고요, 연결, 열정, 기쁨,
활력, 내면의 평화를 포괄한다. 아름다운 상태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 삶에서 혹은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이 두 상태가 모든 일의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뒷장 넘어가 볼게요.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예스미 스님은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를 대변하고 노미 스님은 스트레스 상태 혹은 괴로운 상태를 대변한다. 노미 스님은 여기서 중요해요. 제가 여기에다가 별표를 쳤어요. 뭐 보여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별표를 쳤습니다. 노미 스님은 있지도 않은 문제를 마음속으로 만들어냈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예스미 스님은 타인이 겪고 있던 제가 별표친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준 후 평화롭게 가던 길을 갔다. 제가 왜 이 문장을 강조하는지 느낌 오세요? 어쩌면 우리는 노미 스님처럼 있지도 않은 문제, 내 생각 속에 있는 문제, 내 생각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내 생각이, 내 추측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화가 되고 스트레스가 되고 이럴 때 저도 경험했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스미 스님은 이런 가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냥 평화롭게 걸어갔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우리한테 다 있는 두 가지 의식이라고 합니다. 노미 스님은, 잘 보세요. 노미 스님은 사건 발생 전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은 물론이고 사건 발생 후에도 동요 상태였다. 그런 내면의 동요가 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고 이성적인 사고를 방해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굉장히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있는 그대로 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 문제를 그냥 더 확대 해석을 하고 문제를 굉장히 크게 트러블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 문제를 크게 만드는 분들이 있으시죠. 내 마음의 그 내면 상태에 따라서, 의식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노미스님처럼 발생 전,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도 그 마음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 내면의 동요가 문제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었다. 저는 지금 이 한 6, 7문장을 굉장히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영상에서 들려드릴 핵심 내용과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만 여러분들이 뭔가 알아차리신다면 아마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 오늘 하루 종일 느꼈던 기분 나빴던 감정, 괴로운 상태, 그게 이 순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길 바래요. 예스미 스님은 행동했고 그 행동에 현존했다. 그리고 행동이 끝났을 때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떠났다.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과거를 강박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며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는다. 다만 명료한 내면과 막힘없이 총명한 정신만을 경험한다. 그리고 현재에 연결되어 있다.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상태는 분리를 부르기 때문에 노미 스님은 예스미 스님도 그 상황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노미 스님과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기뻐하는 군중 틈에서도 공허함을 느끼고 가까운 친구가 곁에 이렇게 있는데도 외롭고 노미 스님 같은 상태가 되면 그런데요. 예스미 스님의 상태는 그렇지 않다. 예스미 스님은 그 순간에 오롯이 존재한다. 현재에 존재한다는 거죠. 과거도 아니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예스미 스님은 노미 스님의 불편함도 감지했고 지혜로운 질문으로 돕고자 했다.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에 있으면 자신은 물론 남도 현명하게 잘 도울 수 있다. 행동도 결단력 있고 강하게 추진한다. 우리는 때때로 예스미가 되고 때때로 노미가 된다. 누구나 때로는 스트레스와 단절의 상태에서 살고 자신과 주변 사람의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나만 복잡한 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도 복잡하게 만든대요. 하지만 때로는 교감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상태에 살며 자신과 세상의 웰빙에 기여하기도 한다. 지금쯤 당신은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이해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 괴로움은 감정적으로 불편한 경험이다. 그리고 그 범위는 참으로 넓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가벼운 괴로움으로는 짜증, 걱정, 실망감 등이 있다. 이런 감정을 그냥 두면 두 번째 단계로 화, 불안, 슬픔의 감정이 찾아온다. 이런 감정을 없애는 법도 배우지 못하면 급기야 분노, 원한, 공포,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강박 상태이다. 어떤 단계의 괴로움 속에 있든 그 괴로움을 연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아야 하고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신의 꿈을 조금씩 하지만 무자비하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이 괴로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괴로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흔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어, 즉 문제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문제란 무엇인가? 괴로움과 문제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괴로움은 내면의 경험이고 괴로움은요 이 안에 내면의 경험이고 문제는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외부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외부적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작은 불편부터 극도로 힘든 난관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적으로 맞히신 분도 계시겠네. 당신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당신은 괴로운 의식 상태에서 문제를 다루겠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상태에서 다루겠는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이죠. 한 일요일 저녁에 올려드릴까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이 내용이 어쩌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릴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마음에 오늘 이렇게 목요일 날 올려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 마음을 아름다운 상태로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서 힘들다 그러면 호흡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이런 시간을 가져보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쌤이 응원합니다.